이해 과목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왼손. 하나, 둘, 셋. 다 왼손 자른다. 내려. 누가 수학을 이해 과목이라고 하니? 잘 봐. 설명해 볼게. 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말고 이 문제를 못 풀겠어. 그럼 생각해봐라. 이 문제는 푸는데 이 문제는 못 풀어. 왜게? 이건 풀어본 경험이 있었던 거고 이건 풀어본 경험이 없거나 풀었던 게 생각이 안 났던 거야. 너희들이 추론이라고 해서 수학을 이해하고 막 생각하고 뭐 이런 공부는 고등학교 2학년 가서 1, 2등급인 애들 얘기야. 한두 문제, 많게는 3문제 정도만 이거 어떻게 추론적 사고라서 어떡하지 이런 거고 나머지는 답습이야. 풀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풀었던 거야. 풀어본 경험이 없으면 못 풉니다. 그래서 너희 수학이 어려워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수학과에서 이제 우리 과목마다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하거든. 자기 과목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 우리 이제 컨설터다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컨텐츠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1등급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치고 3등급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거 우리끼리 회의를 해. 그래서 컨설터들끼리 저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 수학과들이 영어과는 다 똑같아. 안 외웠네. 단어 안 외우고 무슨 얘기를 해. 그럼 수학, 영어 성적 올리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열에 열을 똑같이 말해. 수업 들어오기 전에 지문하고 해설지 한번 읽고 들어오래. 그러면 서로 내용은 알잖아. 그럼 거기서 독해하는 스킬, 문법적인 스킬은 그게 들리는데 이게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지문이 내용을 모르니까 스킬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일단 그래. 수학은 1등급 때를 제외하고는 안 풀어본 거야. 풀고 틀리고 틀린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틀렸군. 이렇게 나오면 틀리지 말아야지 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된대요. 이 1, 2등급까지 가기 전까지는. 나한테 물론 근데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때 내가 한참 싸우는 게 뭐냐면 표정들에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과학은 외우면 되지 않나요? 막 이런 이과 나부랭이들이 그래. 그럼 조용히 얘기하지. 수학은 그냥 보면 푸는 거 아니냐고. 무슨 무식한 소리 한다고. 과학은 되게 특이하게도요.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공부법이 달라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게 의미가 별로 없거든.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공부법이 다르고 단원마다 공부법이 자 나는 물리원을 조금 공부해봤다. 손 드십시오. 그래 조금 해봤어. 그럼 물리는 크게 3개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역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파동 에너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는 거야. 자, 요거 한번.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성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내용도 중요한데. 자, 이제 물리에서 이렇게 보면 돼. 너 과학을 잘하니 못하니 주위에서 과학 좀 하네 못하네를 따질 때 제일 먼저 보는 과목이 물리 파트야. 물리. 자, 약간 얘가 왜 그러냐면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는데 물리에서는 일단 역학적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있고요. 그다음 파동 에너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데 한번 컨텐츠만 보여줄게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수학하고 과학은 공부법이 되게 비슷해. 먼저 개념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적인 부분이 있고. 자, 요것도 이제 성향마다 다른데 어떤 친구들은 개념이 잘 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문제 풀다가 개념적인 부분으로 막 문제를 접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개념은 대충 공부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이걸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여학생들이 개념을 잘 닫고 문제를 접근하는 친구가 있고 남학생들의 성향이 개념보다는 저기 뒤에 우산통이 있네요. 두리번대지 말고 잠이 들 깨셨어요? 들어오세요. 남학생들이 약간 문제 위주로 가는. 또 하나 손주세요. 뭐라고 안 할게. 음식을 던진 거야? 냅다 먹어라? 나는 개념이 닦여져야 문제를 조금 개념을 조금 중시한다. 손 드십시오. 난 누구랑 얘기하니? 난 문제 위주로 한다. 손 드십시오. 아무 생각 없지. 야, 수학 문제 풀 때 생각해봐. 야, 수학 문제 풀 때가 딱 티가 나거든? 막 풀다가, 이거 뭐지? 그러면 어떻게 끼워 맞춰서 풀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애들이 문제 위주의 스타일인 거야. 개념보다는 문제 쪽으로.
근데 뭐 하다가 뭐지 하면서 개념을 찾으려고 해. 공식이 뭐지? 이거 어떻게 풀었지? 이런 친구들은 개념 위주의 친구들이에요. 자기 공부 스타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성적이 오르는 친구도 있고요. 분명히 잘했던 애가 점점 떨어지는 친구가 있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공부법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내 공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서 그러거든. 잘 봐. 이제 봐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개념의 비중이 한 40% 정도,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개념이 60%.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는 50%, 50%. 파동 에너지는 얘가 70%, 얘가 30%.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념 위주로 공부하는 애들은 파동 에너지를 생각보다 쉽게 생각해. 개념이 좀 많아요. 근데 이 파동에는 개념이 좀 많은 대신에 문제 변형된 유형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개념만 잘 배우면 웬만큼에서 문제 풀려. 그래서 파동 에너지 공부할 때는 문제보다는 개념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반대로 이 역학적 에너지를 가볼게. 이 역학적 에너지는 개념 위주로 공부하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끄집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냐면 공부할 때 성적 올리고 싶은 내 공부 스타일을 알고 싶은 내가 내 공부 스타일이 어떨지 잘 모를 때는 역학, 전기, 파동을 똑같이 배워놓고는 풀어봐. 근데 생각보다 난 얘가 어렵긴 한데 아주 부담스럽진 않거든. 그런데 얘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 나는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스타일의 성향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학은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파동은 어렵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틀리는데? 그러면 나는 개념 위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편향돼서 국어, 영어, 수학은 약간 편향된 게 있는데 과학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우 어느 수학을 예를 들게 어느 단어는 좀 할만해. 근데 어떤 특정 단어는 유독 좀 배웠으니까 난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가 좀 어렵다. 바짝 들어. 국어를 못하는 거야. 그건 수학이 아니거든. 야, 확률 통계하면 제일 보자마자 짜증나는 게 뭐야? 지문이 길지. 말이 많지 않니? 뭐 이걸 넣었다 뺐대. 왜 다시 넣어? 뺐으면 뺐지. 뭐 이렇게 하는 애들 있다. 왜 뺐지? 뺐나 보지. 뺀 다음에 하고 다시 넣었대. 왜 넣어? 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 있어. 국어가 딸리는 애들이야. 그런데 수학적 관점이 조금 높아. 요런 애들이 확률 통계를 조금 유독 어려워하는 애가 수와 연산 파트가 좀 쉬워요. 단순 계산형 있지. 왜? 어릴 때부터 계속 문제 풀어봤거든. 그러니까 깜지라고 하나? 문제집에 어떤 문제 더럽게 많은 거? 초등학교 때 엄마가 수학 가르쳐준다고 그 문제를 딥다 풀라고 한다. 그래서 하루에 몇십 문제, 몇백 문제 막 풀라고 해. 그런 애들이 수와 연산 쪽을 쉬워해. 그러다가 어디서 봉착이 되냐면 도형에서 약간 말려. 동글뱅이? 거기다 막 삼각형을 밖에다 그리고 안에다 그리고 막 이런 그 다음에 가끔 수학 선생님이 이런 말해. 야, 이 도형은 직관성이 중요해. 거기서 접선을 한번 그어봐. 속으로. 왜 그어? 이러면서. 요런 애들 약간 이제 수와 연산 단순 문제 위주에서 개념 위주로 갈 때 이게 애매한 거야. 수학은 공부는 딱 크게 두 파트예요. 수학적 접근과 국어적 접근. 확률과 통계는 수학 계산이 아니라 국어적 개념이거든. 이게 이렇게 나누듯이 과학도 누가 개념 위주로 갈 건지 문제 위주로 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과학은 그거를 구별하는 게 하기가 되게 좋고 과학 컨설터들이 컨설팅으로는 수학과들이 컨설팅을 잘 못해. 이유는 되게 간단하다. 수학 선생님들은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했던 사람들이야. 수학을 잘하잖아?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굉장히 추론적이고 계산적이거든? 반대로 뭐가 되냐면 상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수학 선생님 특징 봐라. 왜 몰라? 야, 이게 안 풀? 와, 그럼 참아. 자기가 참아.
속으로 잘하니까 선생님 좀 못하면 내가 여기 학원 왜 왔어? 못하니까 왔지? 막 짜증내. 근데 너 내가 잘못한 거 같아 학생이. 잘못한 거 없어. 못하니까 왔지. 잘하는데 왔니? 잘하면 지시 수업 들어? 더 잘 나가는 선생님 수업 듣지? 수학 선생님 약간 그런 게 있어. 자기랑 안 맞잖아? 그러면 안 맞다가 못한다고 생각해. 혹시라도 수학 선생님이 자기 무시하잖아? 때려쳐. 그 얘기해. 내가 잘하면 내가 선생님 수업 듣냐고. 라고 말하지 마. 속으로만 생각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솔직히 진도 안 나가도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 다음에 과목에 아니면 그 과목 안에서도 단원마다 얘가 어떤 스타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학원 다닐 시간 없거든. 나 혼자 공부해야 돼. 딱 수학 학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끊어도 돼. 내가 과학이지만. 근데 그 가기 고3 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 과목의 이 단원이 외워서 접근할 건지 이해해서 접근할 건지 외워놓고 시작할 건지 하다 보니까 외워질 건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게 물론 더딜 수 있어. 그건 혼자서는 솔직히 힘들어. 근데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결국엔 미안하지만 당신네들은 어느 대학교를 가기 위해 어느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인 거야. 지금 뭐 선행 배우는 이유가 뭐야? 고등학교 가서 잘 성적 좋으려고. 고등학교 성적 좋아서 뭐 하려고? 뿌듯하려고? 용돈 더 받으려고? 그건 아니잖아.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잖아. 그러려면 거기에 맞게끔 공부하는 걸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그다음 또 하나, 진도 나가서 문제 풀어서 답 맞출 생각하지 마. 많이 틀려야 돼요. 많이 틀려봐야 이런 거지. 잘 때리는 훈련보다 많이 맞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맷집이 생기고 어디를 맞았을 때 거기가 되게 아프구나 알아. 그래야 거기를 맞춰서 때리지. 맞추는 공부하지 마시고요. 틀리는 공부하세요. 지금은. 그러면 중학교 때는 맞추는 공부를 위주로 해. 근데 고등학교 때는 많이 틀려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걸 어떻게 수정할 건지가 연습이 되고 나중에 고등학교 2, 3학년 됐을 때 틀리는 거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 오케이 틀렸어. 오케이 왜 틀렸는지 찾아내는 훈련이 되는 거지. 그러면 성적은 장담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오르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올라가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런 말하면 좀 미안. 중3 때 시작하거나 고1 때 시작해서 궤도에 오르잖아. 그런 친구들의 열의 7, 8은 재수, 삼수합니다. 재수, 삼수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하다 올랐거든. 올라왔어.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 수준도 같이 올라가죠. 내 성적이 오르면 내 수준도 올라가요. 자존감도 같이 올라가요. 반대로 성적이 떨어지잖아? 내 수준도 떨어지고 내 자존감도 떨어진다? 내가 뭐 하겠어. 성적이 이 모양인데 내가 이러다 성적 오르다? 그러면 못할 게 뭔데? 아이들이 성적이 곧 자기 자존감이야. 어떤 사람이 행복은 성적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공부 못하는 것도 맨날 그딴 소리 해. 야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죽을 때 싸갈 거야? 돈이 많이 벌면요 되게 사람이 관대해지고 여유스러워. 그래서 이런 거지. 사고 싶어. 이걸 사고 싶어. 근데 없어서 살까 말까 이게 아니라 살 수 있는데 자기 혼자 쪼는 거야. 마음을. 살까 말까 이런 거. 무슨 마음인지 아니? 할 수 있는데 할까 말까랑 할 수 없는데 하고 싶은 거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지. 성적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성적이 오르면 자존감도 올라가. 그러면 뭐도 올라가냐면 학교도 올라가. 내가 여기서 올랐어. 보니까 서울에 있는 7개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대. 가보니까 서울, 연고, 서성한 요 정도 그래? 해서 좀 한 번 더 올랐어. 그러면 3개 대학이 보여요. 내가 서성한 가려고 공부한 건 아니잖아. 뭐 이래. 성적이 떨어지잖아? 서울권이면 내 정도 이런다. 다시 올라가. 그럼 다시 올라가죠. 일단 수능을 딱 봤는데 나쁘지 않게 봐.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자기 공부법이 되고 자존감이 올라간 애들은 성적을 못 볼 수가 없어. 어떤 애들이 성적이 박살이 났냐면 미안해 내가 사교육장에 있지만
학원의 의존도가 높거나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애들은 성적 100% 떨어져요. 장담해. 이거는 내가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재종반이나 고3들을 가리키면서 경험이야. 그런 애들은 자존감이 높지 못해. 의존도가 높지. 그런 애들은 수능시험장 가면 낯설지, 다른 공간에 와 있지, 이 한 방으로 인생이 다 바뀌지, 내가 지금까지 10몇 년을 공부한 게 이걸 하는 끝이라고 하지, 굉장히 쫄아요.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져. 자존감 높은 애 딱 보잖아? 시험 잘 봐. 이게 제일 문제야. 잘 봤어. 그럼 우와 행복할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맞춘 건 안 보여. 틀린 것만 보여. 그럼 막 억울해. 내가 이 단원 요 문제 스타일 내가 아씨. 이거 왜, 씨. 엄마, 나 1년만 더. 왜? 요거 맞추면 서울대가 보이고 의대가 보이거든. 난 그럼 추천해. 인생 조금 늦게 출발해도 돼요. 먼저 도착하면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높아야 돼. 자존감이 높으려면 내가 해야 자존감이 높아지지. 선생님이 해준 대로 받아 쳐드시면요. 내 자존감은 없어져요. 성적은 오른 만큼 자존감도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가 한 만큼 올라야 되는데 내가 한 게 아니거든. 같이 해준 거거든. 그만큼 오른 거니까 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 중학교 때까지는 그게 가능해. 하지만 고등학교 가서는요. 내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내가 시행착오 겪고 실수하고 틀려서 그걸 끄집어 올려서 물론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지. 좀 더 시간은 짧게 걸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럼 하시고 좀 딴소리 좀 했어요. 다시 멘트를 다시 하자.